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회계와 세법의 늪에서 구해주고 싶은 구세주 구쌤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원가 회계에 대한 강의들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원가 회계에 대해서 전산회계 시험이라든지 혹은 학교에서 배우시는 원가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을 좀 잡으실 수 있게 준비를 했으니까 잘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가 회계 수업에 앞서서 용어 정리를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중에 원가라는 용어가 있고 비용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원가라는 거는 어떤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소비된 가치다. 됐습니까? 가치를 우리가 원가라 그러고요. 비용은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소비된 가치를 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제가 지금 필기에 오타가 좀 있네요. 이 재료라는 말은 좀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가라는 거는 자산 취득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비용이라는 거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원가와 비용은 조금 다르죠. 다른데 여러분들은 굳이 얘에 대해서만 한다고요? 구분하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어차피 이 원가는 차후에 다 뭐가 될 거니까 비용이 될 거니까. 맞죠? 단적인 예로 제품이라는 자산을 만드는 원가는 차후에 판매 과정을 거쳐서 뭐가 된다?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될 겁니다. 맞죠? 그래서 모든 자산의 원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 비용화 될 거기 때문에 굳이 원가와 비용에 대한 용어를 구분하진 마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의에서는 제가 원가에 대한 여러 가지 분류를 할 겁니다. 분류.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을 분류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분류할 거냐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면 어떤 통계 조사를 할 때 통계 요인 하나를 가지고 통계의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이 달라지죠. 어떤 게 있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통계에서는 이 A라는 사람을 남자라고 분류했다가 또 어떨 때는 뭐 한다고요? 뭐 4년제 대학 졸업자로 분류를 했다가 혹은 기혼자 됐습니까? 혹은 뭐 30대 요렇게 만다고요. 통계 목적에 따라서 사람들을 분류할 수 있듯이 똑같이 여기 원가에서도요. 동일한 이 하나의 요소를 가지고 어떤 계산 방법을 쓸 거냐에 따라서 뭐 할 거다. 분류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듣다 보시면 강의를 듣다 보시면 이거나 저거나 비슷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 드시는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분류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 잘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원가를 분류를 할 건데 제일 첫 번째 분류가 요소별 분류다. 뭐라고요? 요소별 분류다. 자, 원가에 대한 요소별 분류. 뭐 요거는 큰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분류할 거다라는 거. 됐습니까? 자, 재료비는 제품 제조에 사용된 재료의 가치, 노무비는 노동력의 가치, 그 다음에 제조 경비는 뭐 한다고요? 제품 제조에 사용된 각종 경비들. 쉽게 본다면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부분을 전부 다 우리는 제조 경비라고 부를 거고요. 혹시라도 전산회계를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500번대 비용으로 쓰시는 거 있죠. 그것들을 우리가 제조 경비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재료비와 노무비와 제조 경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가 명세서를 적을 때 많이 사용하는 분류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분류 방법을 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그 사용 흔적을 정확하게 쫓을 수 있느냐 아니면 쫓을 수 없느냐를 가지고 분류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분류 방법에는 첫 번째 직접비라는 게 있고요. 간접비라는 게 있습니다. 직접, 간접. 직접 딱 맞물렸다는 얘기죠. 직접. 그 다음에 간접은 직접 물리지는 않았다라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특정 제품 생산에만 사용을 했다. 그러면 어떤 한 개 제품 생산에만 사용했기 때문에 정확한 사용량을 집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비라고 부르고요. 간접비는 여러 제품 생산에 동시에 사용했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집계가 정확한 사용량의 집계가 조금 많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직접비는 사용량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다고요. 그 사용량만큼을 각 제품별로 부과를 시키면 되는 부분이고요. 간접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과정에 걸쳐 같이 썼기 때문에 뭐 하면 된다? 합리적 방법에 의해서 배부 나눠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뭐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본다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가구 제조업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가구 제조업. 자, 가구 제조업인데 뭘 만드느냐? 침대도 만들고요. 책상도 만들고요. 두 가지 제품을 만든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침대와 책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된 재료인 원목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못이라든지 혹은 뭐 칠을 위해서 니스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침대를 생산하는 부서에 있는 직원이 있을 거고요. 책상 생산하는 부서에 있는 직원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공장 전체를 관리하는 공장장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공장에서 뒤에서 보조해주는 서무부서가 있을 겁니다. 서무들이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외에 공장이 많다고요. 돌아가기 위해서는 임차료라든지 세금과 공가라든지 그 다음에 뭐 복리후생비라든지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자, 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어떤 책상에 모서리 라운딩 치는 작업 같은 경우를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일명 우리가 외주 준다 그러죠. 외주. 맞습니까? 외주. 외주비가 나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거고요. 또한 침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웃자고 말씀드리면 침대는 가구가 아니고 과학이라고 예전에 많이 그랬죠. 그래서 어떤 침대를 만드는데 다른 회사에서 특허권을 설정해 놨다면 이 특허권에 대한 뭐도 발생할 수 있다? 사용료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걸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거냐면 자, 볼게요. 일단 못이나 원목이나 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뭐가 된다고요? 얘들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가 될 거예요. 재료비. 요소별로 본다면 그 다음에 요 직원들 인건비 주는 거는 뭐가 된다고? 노무비가 될 겁니다. 노무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런 임차료, 세금과 공가 요런 것들이 제조 경비가 될 겁니다. 또한 이런 외주비와 특허권 사용료도 뭐가 될 거다? 제조 경비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왜? 제조 경비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한다고요?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하면 전부 다 뭘로 본다 했습니까? 그렇죠. 제조 경비라 본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 재료비도요.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자, 원목 같은 경우에는 침대에도 사용을 했고 책상에도 사용을 하긴 했지만 정확하게 얼마만큼 썼는지를 집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원목 하나의 가격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있으면서 각각 부서에다가 몇 장씩을 불출했는지 관리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원목 사용량은 정확하게 집계가 가능하다. 맞죠? 이런 걸 우리가 직접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직접비. 자, 그 다음에 노무비 중에서도요. 여기 침대 만드는 데서만 일했는 직원, 책상 만드는 데서만 일했는 직원들 같은 인건비는 침대, 책상에 각각 얼마 썼는지 알 수 있다. 맞죠? 요런 거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요? 직접비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 외주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특허권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각각 외주비는 책상에만 사용했고 특허권 사용료는 침대에만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직접비라고 부를 거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직접비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직접비가 있는 반면 또 뭐도 있을 거냐? 못이나 니스 같은 요런 것들 맞습니까? 공통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맞죠? 공통적으로 사용했지만 정확한 사용량을 따로 집계해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요런 것들은 따로 관리하지 않으니까. 맞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뭐 한다고요? 간접비다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공장장이나 공장 서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얘들
얘들 같은 경우도 분명히 침대와 책상에 다 서포트를 했을 겁니다. 맞죠? 근데 정확하게 각 부서별 사용액을 따로 집계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접비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간접비. 그 다음에 임차료, 세금과 공가,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도 뭐 한다고요? 공통으로 쓰는 거니까 간접비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요소별 분류가 뭔지, 직접비가 뭔지, 간접비가 뭔지 좀 구분이 되시는가요? 참고로 직접비는 정확하게 사용량을 따로 집계해낼 수 있다면 직접비로 분류되는 거고, 분류해낼 수가 없다면 간접비로 가는 거다라는 거.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원가를 계산하실 때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이 요소별 분류 세 가지와 그 다음에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두 가지, 요 두 가지 세 가지를 묶어서 많이 부를 거예요. 재료비, 노후비, 제조경비와 직접비, 간접비를 묶어서 많이 부를 거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부를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요런 원목 같은 것들을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직접비면서 뭐가 됩니까? 직접비면서 재료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재료비다라고 부를 거고요. 못이나 니스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재료비면서 간접비죠. 이런 것들을 간접 재료비다라고 부를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각 부서에서만 일하는 직원들 인건비 있죠. 이런 것들은 직접비면서 노무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직접 노무비라고 부를 거고요. 공장장이나 공장 서무 직원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노무비면서 간접비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접 노무비다라고 부를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제조경비들은 대부분 공통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용량을 따로 집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접 제조경비다라고 부를 거고요. 자, 외주비라든지 혹은 만다고 이런 특허권 사용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다? 직접 제조경비다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라고도 부르고요. 직접비, 간접비라고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가장 많이 사용할 용어는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직접 제조경비, 간접 제조경비 이런 묶어서 표현을 많이 쓰실 겁니다. 아시겠죠? 알아두시고,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가 드리고 싶은 거는 직접 제조경비는 거의 잘 없습니다. 대부분 제조경비 쪽은 간접비가 많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직접 제조경비는 잘 없다. 근데 혹여라도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외주 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설계비 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걸 굳이 왜 짚어드리냐면요. 앞으로 원가 계산을 하실 때 문제상에서 직접 제조 경비가 얼마가 있다, 혹은 외주 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설계비 같은 것들이 얼마 있다라고 따로 명시를 하게 된다면 직접 제조 경비가 있다고 보고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굳이 힘들게 직접 제조경비 찾지 마시고요. 그냥 직접 제조경비는 없다고 보고 모든 걸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 제가 필기도 해놨을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 요소별 분류와 추적 가능성 분류를 결합된 용어를 앞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된다. 됐습니까?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직접 제조경비, 간접 재료비, 간접 노후비, 간접 제조경비를 가장 많이 쓰실 거고요. 직접 제조경비는 잘 없으니까 없는 경우에는 그냥 무시하시고 원가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원가에 대한 분류 됐나요? 원가 요소별 분류와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였다. 이번 강의는요, 원가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와 두 가지 분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도 잘 이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을 잘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